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거래를 원해요. 클로징을 원하고 뭐 했으면 기브 앤 테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객들은 뭘 원하냐면 관계를 원해요. 다시 한번 고객을 뭘 원한다고요? 관계식을 원하는 거.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들한테 서로 어떤 실적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해피하우스 가족이 되길 바랬잖아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그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은 관계를 원해. 이것만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냥꾼이 아닌 농부의 마음으로 얘기하래요. 사냥꾼은 뭐냐면 그냥 짐승을 딱 가서 쫓아가서 총으로 쏴서 잡는 게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끼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냥 한 번으로 끝난 거죠. 다음에 사냥 못하면 어때요? 끝나는 거죠. 근데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씨 뿌리면 뭐가 나죠? 싹. 열매를 얻는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려서 바로 열매 얻지 못하죠. 씨 뿌리면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생성되고 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결과물로 열매가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한 농부가 진짜 어떻게 해요? 물이 부족하면 비가 안 오면 물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생길까봐 벌레도 잡아야 되고 어쩔 때는 약을 줘야 되고 또 토양이 좋지 못할 때는 비료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꾸준한 관리를 하는 거죠. 대신 그렇게 한번 맺어진 열매를 맺기 시작한 과일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냥꾼의 마음으로 NBA 한번 집어넣으면 끝났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도 안 생기고 소개도 잘 안 생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후속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후속 관리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부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인들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연애는 다 해보셨죠? 다 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귀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끌렸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지 않아요? 뭐 그렇잖아.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손흥민이라면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끌리겠죠. 그 다음에 매력이 있던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없더라도 나한테 계속 관심을 주는 사람이면 어때요? 반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곱하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곱하기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씩 나의 실력, 매력, 관심도를 높여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점이고 그 다음에 빵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매력이 빵점이고 관심도는 8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8점에 뭘 가지고 하시면 돼?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곱하기니까 매력이 빵이면 어때요? 총점이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을 1이라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모든 걸 다 10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가진 게 큰 장점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살리면서 나머지는 최소한 1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력은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툴을 활용할 때 실력이 늡니다. 툴을 활용을 못하니까 잔재식만 느는 거야.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진표 한 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반드시 늘거든요. 우리 칼질도 10,000번을 하면 어때요? 도사가 되잖아요. 회도 10,000번을 쓰면 회뜨기 장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저 책, 이 책, 저 책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중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활용할 때는 툴은 반드시 우리 툴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툴의 실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문진표랑 그 다음에 다이어리 그 다음에 매너테크 이야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내가 통달하겠다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려고 여러 과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한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세요? 문진표 딸랑 도사 돼봤자 4페이지뿐이 안 돼요. 다다다 씹어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메나테크 이야기요. 그거 총 해봤자 30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내가 몇 달만 공부해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나의 실력이 점점점 늘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또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복제가 가능한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 뭐냐면 처음 나의 실력이 빵이었는데 요걸 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나의 실력이 10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파트너가 생겨서 이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하잖아요. 그럼 파트너는 빵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50점에서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건 이 다음에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그는 70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훨씬 더 실력이 느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늘릴 때 반드시 툴을 활용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팅 초대 실력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대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팅장에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이 결정되고 미팅장에 몇 명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팅장에 몇 명 없는데 사업이 성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 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습관, 이거는 멘트를 정해줘도 안 되고 본인이 계속 초대를 해봐야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만의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초대에 도전해봐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력은 뭐냐면 꾸준한 만남입니다. 이번에 KMF 무대에서 3스타 되신 정지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토끼와 당근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약국에 가서 토끼가 매일매일 찾아가 당근이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약국에다 당근을 갖다 놓고 판매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명진 사장님이 원래 메나테크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이명진 사장님의 업라인이신 강영수 사장님께서요. 이명진 사장만 만나면 글리코 설명을 똑같이 연속 3번을 하더래요. 3번째 만남까지. 그러니까 이명진 사장님이 답답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해서 본사 가서 직접 또 알아봤다고 해서 거기서 보상 플랜까지 듣고 사업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다고 고객이 다 이해가는 게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꾸준히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꾸준히 만나기 위해서 뭘 꼭 활용하시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보시면 프로포즈 명단이 있습니다. 매달 이 프로포즈 명단을 적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거 뭐냐면 그와 나와의 신뢰도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적어도 3 이상일 때 우리가 사업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설명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그전에는 근데 꼭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나하고 신뢰도를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초대해서 억지로라도 초대해서 듣게 하던가 온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신뢰도가 나하고 일하고 2의 상태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하던가 초대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신뢰도가 2예요. 근데 이 사람 한 번 만났어요. 이렇게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지만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5번은 만나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제 LG에서 초청했을 때 정말로 한 타임 강의 10억을 줬던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업사원들이 보통 사람들을 3번 이상 안 만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번 만날 때까지 영업사원들이 확률이 10%가 안 되는데 4번 만나면 확률이 50%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면 언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야? 4번, 5번째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적었으면 나와의 신뢰도가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한 번 만났는지 그러면 요거를 펼쳐놓고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만 보면 내가 이분 한 번 만났네? 앞으로 5번은 만나야 되는데 그럼 한 번 또 만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만나고 또 한 번 만나고 이러면서 나와의 신뢰도를 점점점 올려놓는 단계.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한 번 만난 사람은 5번은 한 번 만나보자.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이상 만나야 사실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그럼 만나서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내가 미팅에 참석했다는 얘기하고 KMF 초대했다는 얘기하고 저도 예전에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는 또 만나면 메나테크 얘기할 거지. 아니야.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자고 얘기한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다음에 또 전화해서 만나면 진짜 이번에는 메나테크 얘기할 거면 얼굴 보지도 마. 그래서 이번엔 메나테크 얘기 정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대신 내통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한 사람을 꾸준히 만나는 게 최고의 실력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번째 라인 만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자꾸 이분이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계속 만나서 뭔 핑계를 대서라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5번 정도 만나니까 이분께서 미팅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비전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력. 제가요, 예전에 스페인에 정말 현자가 있거든요. 그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뭐 비법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매력은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래요. 그래서 이 매력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의양 우리가 태어난 거는 생긴 건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다 실 넣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실 넣고 막 찌고 째고 했더니 보기 더 싫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살쪄 있으면 살을 좀 빼고 이번에 라이징 스타 되신 조윤경 사장님 뭐예요? 진짜 이분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살 하나 잘 뺀 거잖아요. 살 하나 잘 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살이 쪄 있으면 살 빼는데 노력하는 거. 이명진 사장이 얘기하죠. 배주원 사장님이 PD 가고 브론즈 갈 때 진짜 지독히 살 뺐다고요. 저도 여동생이 진짜 남편보다 가벼웠던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는 못 보고 있지만 그때 처음 봤거든요. 독한 마음 성공하고 싶으니까 바꾼 겁니다. 왜냐면 내가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보석 관리하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변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나고 다음 만났을 때는 뭐라도 바뀌어야죠. 내가 살이 빠져 있든지 얼굴에 광이 나든지 자신감이 넘치든지 아니면 저는 옷이라도 사업가 복장으로 더 멋지게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사업가의 복장, 남자는 정장, 퀸 와이셔츠의 정장, 여성분들은 원래 사업가 복장이 투피스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한번 아침에 문 밖에 나오기 전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진짜 동네 마실 나가는 모습인지 그냥 블링블링한 이쁜 옷 입고 나가는 건지 사업가의 복장인지. 오늘 강의하신 조정현 사장님 60인 환갑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투피스 정장을 안 입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객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연배에 브론즈라는 직급을 달성하시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2조 PD 사장님까지 배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 자세를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변하자. 피부가 변하든 몸이 바뀌든 살을 빼든. 그 다음에 2번째 사업가의 복장을 좀 갖춰보자. 저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단벌 하나 가지고요. 그냥 저는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이프가 이거 입으니까 사업가 같아. 그 단벌 하나 가지고요. 2년을 버텼거든요. 누가 똑같은 옷 입는다고 그러면 유니폼이라 그래요. 그냥 작업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때 고객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인 자세 그리고 고객 관리할 때도 아까 5번 만나자 그랬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절대 가지 마세요. 뭐라도 바뀌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자신감하고 열정이 사람들이 끌립니다. 자, 뭔가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죠. 생긴 거랑 상관없이 뭔가 집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없는 거에 끌려요. 저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세를 위해서 오로지 내가 가지지 않은 미모를 가진 최정은 사장한테 끌렸던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기가 가지지 않는 거에 끌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못 가지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드라마 보면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데 그 열정을 품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열정이 끌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 리더분들 중에 사업 설명할 때 거품 안 무는 분들이 되게 없거든요. 저는 예전에 업라인이 이명진 사장님이 그 후원하는 모습 들었는데 이명진 사장이 그때처럼 목소리 크게 할 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업라인신 강영수 사장님은요. 강남센터에서 이분이 상담하고 있으면 강영수 사장님이 부층이 계시는구나 다 알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설명을 하세요. 얼마나 멋진 자신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딸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후속전한테 누군가 매력적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열정을 가져야 되고 내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하고 막 강의를 계속 매일매일 듣지 않고 미팅장에 오지 않으면 절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팅장에 참석하고 음성 파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들으면서 이 열정을 좀 가지고 누군가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은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하는 3%의 말솜씨가 있고요. 성공하는 3%의 말씀은 남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97%의 사람들은 나시 스피치를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는 대로 씨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돈된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하고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의 필독서인 말그릇 있잖아요. 말그릇을 달달달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설프게 읽으니까 남들한테 가르치기만 하지 내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그릇이라는 책은 아까 정유림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책을 가지고 몇 번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요. 그게 내가 적용하면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말그릇 좀 달달달 외워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심 가질 때 대화를 하는 건데 관심을 갖는다는 건 듣는다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듣기가 얼마나 큰 무기가 되냐면 자 누가 만약에 배우자가 뭐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도 감동인데 배우자가 어느 날 그냥 백화점 쑥 지나가다 저 가방 예쁘네 하고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기념일날 남편이 그때 말했던 그 가방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달리 보이겠죠. 다들 표정이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듣고 있다가 지나간 얘기 한 거를 들어줬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얼핏 지나서 우리 아이가 뭐 키 때문에 이러고 쭉 지나갔는데 내가 이 사람이 지나서 요즘 키는 좀 크고 있어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도 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듣기고요. 관심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나의 신뢰도가 쌓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관심을 드리면 인연이 되고요. 정성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둬야 돼요. 관심을. 제가 손희 사장님이 그렇게 신규 리크루팅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봤더니 이분은 5만 가지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몇 시에 자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 관심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딱 한 번씩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분하고 관계를 이어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요. 정성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관심 가지게 훈련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후원 신청서입니다. 정말 좋은 툴인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 안에 속지 보시면 이렇게 후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후원 신청서는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할 때 쓰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후원 신청할 때도 쓰지만 이 후원 신청서가 필요한 건 내가
A라는 사람을 적어놓고 이거를 채우려고 하고 있으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I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거 적다 보면 이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사업하고 싶은 아까 프로포즈 명단에 적었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포즈 명단에 적었던 사람을 여기다 다 적는 거야. 아직 후원은 요청은 하지 않았어도 다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면서 이 사람이 경제력이 뭐였나?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직접 물으면 안 되겠죠. 그냥 간접적으로 질문 던져 물어보고 바쁜 정도는 어떤지, 이 사람은 가족이 누군지, 그 다음에 뭐 관심 분야는 뭔지,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요. 이 사람의 특징, 뭐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구나. 또 이 안에 정보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만나러 갈 때 이거 한번 보고 가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떠오르죠. 이 아들이 이 두 분이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결혼기념일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축하한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팍팍팍 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 신청서 양식은 후원 요청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프로포즈 명단에 있던 사람을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 적어도 5번 이상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후원 요청을 할 때 이거를 스폰서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는 툴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매력, 이 관심 가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늘려가면서 이분들의 MBA나 고피디 세미나 초대해 셀피하우스 가족을 만들어가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무조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유통과 보상을 풀어줘야 됩니다. 유통과 보상을 풀어주고 나서 2대1 미팅을 하거나 소개 요청을 하거나 유튜브. 그러니까 유통과 보상 중에 적어도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1단계 원스텝 있잖아요. 요 정도는 알려주셔야, 보여주셔야 실제로 소개시킨 마음이 되거든요. 말로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고객이 소개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유통을 풀 때도 멘트는 똑같습니다. 이 제품 쓰는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만 좀 알려드릴게요 하고 유통 풀다 보면 보상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보상까지 풀면 되죠. 근데 만약에 보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4개만 이라도 풀어서 이 정도 32만 원 들어가면 고객님 클린 하셨는데 3개월 할부하셨잖아요. 첫 달치 할부금 정도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림을 봐야 실제적으로 이거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어떤 고객은 거울에다가 이거 그려놓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2명 남았다고. 그래서 2명 후원 요청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리고 나와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이 같이 소득을 만들어 주는 건 매출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 풀어주고 이 고객이 계속 소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혹시 주변에 당뇨 있는 사람 없어요? 다이어트 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득을 만들어 주면서 MBA와 OPD 세미나 초대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세스를 적은 건 당연히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고객 관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정해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제품 전달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사업 전달을 먼저 한 경우가 되게 많죠. 사업 전달을 먼저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만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사업 전달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후원 신청서 양식에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프로포즈 명단에도 적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면서 이때 2대1 미팅을 유도한다든지 모임에 초대한다든지 신뢰 쌓기를 하면 되죠. 모임이 여러분들 그런 거죠. MBA만 초대하다가 안 되면 또 우리는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MBA 말고도 뭐가 있죠? 돈독이 있잖아요. 그럼 돈독을 또 프로모션해서 돈독이라도 초대를 하자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업하신 분들 보면 우리 사업이 오해를 깨주는
오해를 이해시키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현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오해했다가 돈독 나와서 사업 비전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돈독에 초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도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MBA, 고PD 세미나 초대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죠. MBA 수강생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놓치냐? 이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업라인들이 주 1회 정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팅장에 와서 만난 거 말고 따로 한 번은 또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MBA 센터까지 MBA 입교시키고 초대하는 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이잖아요. 확률적으로도 비전 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센터에 나왔다, 그날 만난 거 말고 또 따로 하루를 정해서 만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만남을 통해서 돈독을 할 수도 있고 Q&A를 풀어줄 수도 있고 업라인들하고 2대1 미팅을 이제 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MBA 수강하면서 결과적으로 MBS나 PD 세미나에 초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들한테도 사업을 좀 하면서도 목표를 좀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명단이 있고 고객님 퍼오면 이번 달에 그냥 ED까지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맵을 그려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또 MBA 수강생 정도면 고객 소개에서 소비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맵을 그려주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MBA 졸업 전에 작은 목표라도 이루어내면요, 이 사람이 사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업자. 이때 우리 다 잡은 물고기 놓칠 때 많죠. 사업 이제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미팅장에 나오겠지, 미팅장에만 나오라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유희성 사장님 사업 결정하고 이민호 사장님 사업 결정하고 손사장님 사업 결정했을 때 일주일이면 5일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결정했다 그러면 4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상담을 해야 되고, 반드시 맵을 그려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쉽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명단에 적자, 바인더 적어서 프로포즈 명단 한번 적고 후원 신청서 양식을 같이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러면 같이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만나보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같이 해줄 때 그게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초기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비전을 줘야 됩니다. 초기 사업자가 쭉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올라갔다 꺼집니다. 올라갔다 꺼집니다. 이 꺼질 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좀 사업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라인들은 비전을 주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MBS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내 평범한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변화 못 시키고 중요한 건 자기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코칭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뭔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끈기 있게 마음을 당하는 정원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원사들은 식물들이 자람에 따라서 또 가지치기 해주고 영양을 주고 꾸준히 관리를 하잖아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멋진 정원을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는 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끈기 있게 함께 뭐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무엇을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도 3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300분이 1시간만 투자해도 300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부족하지만 제 강의가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도 여러분들 활차게 마무리, 후회가 남지 않는 한 주 만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공지는 안 하겠지만
오늘 이거 출석 체크한 거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키링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놓치지 마시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